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식탁에 앉아 있고 눈앞에는 레몬으로 반짝이며 향긋한 허브 내음이 나는 아름답게 구워진 생선 필레가 놓여 있습니다. 포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잠시 멈칫하며 생선이 건강한 식사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끊임없이 권장하는 저지방 단백질과 귀중한 저지방 단백질과 귀중한 오메가3 지방산의 챔피언으로 말이죠. 확실히 이것이 우리가 늘 들어온 이야기이며 대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누구나 신뢰하는 그 생선, 기념일이나 조용한 식사 때마다 내놓는 그 생선이 더 교묘하고 위험한 면모를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반짝이는 표면 아래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서서히 끈질기게 당신의 건강을 좀먹는 위협들이 숨어 있다면 말입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몸속으로 스며드는 독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점차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어느 날 그 피해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그때는 이미 걱정한다고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험이 신선식품 코너나 해산물 진열대, 전문가들이 칭찬하며 깨끗한 식사의 완벽한 예라며 광고하는 요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때는 이 위험한 독소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몸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건강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생선이 사실은 조용히 당신을 배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파티나 가족 모임 또는 평범한 금요일 저녁 식사 때마다 먹는 한 입이 마치 의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떼어내는 과례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동의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식당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누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은 아니고 부드러운 경고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그 연령대의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생선 종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예외는 없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다소 충격적일 때가 있죠.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감동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루는 정보는 추측이 아닌 실제 의료 연구와 실제 사례 그리고 영양 전문가들이 점점 더 자주 내놓는 조용한 경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생선 중 몇 가지는 이미 냉장고에 있거나 자주 가는 식당 메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선이 아마 가장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생선을 왜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전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변화들이 오랫동안 믿고 즐기던 음식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달갑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도 하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답을 남겨주시고 메시지 마지막에 꼭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라고 끝내주세요. 항상 답변이 끝났다는 표시로 만약 본인이나 소중한 사람의 건강이 염려되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홀리스틱 헬티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 유익한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주목해야 할 6가지 생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맛이 좋아 자주 칭찬받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고등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일요일마다 가족을 위해 두툼하고 육즙 가득한 고등어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구우셨죠. 고등어야말로 심장과 내 건강에 최고라며 자부하십니다. 생선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떤 생선을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께서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에는 꼭은 자주 가장 단순한 것들을 잊어버린다. 이름, 날짜,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때로는 아침 일찍 커피잔을 들어 올릴 때 손이 약간 떨리기도 한다. 처음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하지 않나. 그저 나이가 들어간다는 조용한 진실 속에 묻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의심이 스며든다. 혹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갑 자신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먹었던 그 건강한 생선이 사실은 조용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킹고드먼은 수은 함량이 높기로 악명이 높다. 수은은 무거운 금속이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여러 독소의 흔적을 잘 막아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점차 약해진다. 그렇게 조금씩 수은이 몸 안에 남아 조용히 끈질기게 쌓이면서 결국 기억력뿐 아니라 기분, 신체 건강까지도 갉아먹기 시작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과도한 수은은 사고의 명료함뿐 아니라 신체 조정 능력,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아틀란틱 고드머와 킹고드머는 이름도 모습도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아틀란틱 고드머는 수은 함량이 훨씬 적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된다. 반대로 킹고드머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이 숨어있는 식재료다. 아무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걸 냉동고 깊숙이 넣어두었거나 시장에서 얼음 위에 무심히 놓인 채를 봤다면 이제 집으로 들여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식탁에서 모든 생선을 추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인 위안부 2, 3을 제공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고등어나 청새치를 빼고 대신 자연산 연어나 정어리를 선택해보세요. 두 종류 모두 오메가3가 풍부하고 수은의 위험에서 거의 자유로우며 뇌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더 안전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도적인 방어책입니다. 이제 맛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한 끼 식사마다 무게가 있습니다. 한데 한 입 한 입이 결과를 낳죠. 수은의 위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생선들은 메뉴판 어디에도 제대로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은 채 더 조용하고 교묘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말이죠. 타일피쉬는 이런 족수 중 하나입니다. 미람이 그 장점이에요. 당신은 그걸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부드러운 조명이 있고 기억할 만한 자리예요. 메뉴에는 오늘의 생선이라는 익명성의 흰살 생선 필레가 있습니다. 충분히 순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밤 당신의 접시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가볍고 거의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 생선은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아니면 그냥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드문 밤이든 근사한 저녁 식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오늘의 어획물이라는 항목이 꽤 평범하게 보인다. 당신은 필레가 아마도 부드럽게 구워서 향긋한 레몬버터 소스와 함께 나올 거라고 상상한다. 해산물은 건강에 좋기로 칭송받지 않던가? 하지만 그 우아한 뒤에는 뭔가 말로 다 하지 않은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다. 문제의 어획물은 때때로 타일피쉬다. 이름만 들어서는 별다르게 경계심이 일지 않는다. 사실 그것이 문제의 한 부분이다. 특히나 60세가 넘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한 한 접시가 조용히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타일피쉬, 특히 멕시코만에서 잡힌 종류는 모든 생선 중에서도 수은 함유량이 가장 높은 축에 든다. 킹메커럴보다도 더 많다. 노년층에게는 상황이 심각하다. 수은은 티도 나지 않게 축적되며 조용히 신경계와 기억력, 재정, 심지어 자아마저도 교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이 무뎌지고 생각이 흐릿해지고 기억이 손상되고 기분이 어두워지거나 주변 세상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더 안타까운 점, 타일피쉬는 결코 싸구려 음식으로 위장하지 않는다. 경고의 흔적은 거의 없다. 대신 부드러운 식기 소리와 촛불의 따스한 빛,
그리고 뭔가 특별하고 무해한 것을 즐긴다는 착각만이 감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망이 숨어 있다. 근사한 식사를 위해 지불한 돈과 정성을 생각하면 때론 당신에게 나온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골칫거리가 될라. 또 쓰레기라인 림니 하나파모의 드시객이 때문이다. 비싼 가격표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이 지불한 것이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식당에 앉을 때 식사가 무해하다고 단정하지 마라. 메뉴에 적힌 흰살 생선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반드시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모호한 설명 뒤에는 탈피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나오면 주저없이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 식당에서 탈피시를 내민다면 대구나 헤이크처럼 더 안전한 선택지를 요구하라. 이들은 소화에도 더 무리가 없고 높은 수은 함유량이라는 톱을 숨기고 있지 않다. 당신의 정신과 남아있는 이 섬은 그 선택에 감사할 수도 있다. 이제 헌세치를 생각해보자. 그 이름만으로도 화려함이 떠오른다. 촛불 조명이 비추는 유람선, 자랑스러운 가족 모임, 그리고 약간의 사치스러운 분위기. 어쩌면 나이 든 친척이 한 번쯤 스스로를 호강시키겠다며 특별히 고른 메뉴로 헌세치를 고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선택은 호사스럽고 심지어 현명해 보이기까지 한다.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진 말이다. 이 최상위 포식자는 바다를 수년간 떠돌며 날마다 몸속에 중금속과 독소를 차곡차곡 쌓는다. 당신의 앞에 근사한 스테이크로 놓일 즈음이면 그 살에는 결코 이롭지 않은 독성 물질이 한가득일 수 있다. 축하의 자리에 올라온 그 요리가 조용히 평생 지울 수 없는 저주로 변해 뇌와 몸속을 파고들며 기회를 엿볼지도 모른다. 수은은 몸을 통과하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질수록 그렇다. 오히려 수은은 신장, 신경계, 뇌와 같은 곳에 조용히 쌓이면서 남아있곤 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축적이 신경 손상, 기억력 저하, 손떨림 혹은 흐릿해지는 정신과 같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신경계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삼치 섭취가 이런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두툼한 삼치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완벽하게 익히기만 하면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이나 바람도 있다. 하지만 수은은 끈질기다. 요리로는 그 성분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어떤 향신료도 그 존재를 감출 수 없다. 아무리 높은 온도, 아무리 많은 양념도 고기가 간직한 비밀을 바꾸진 못한다. 삼치의 풍부한 맛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왠지 허탈한 만을 남긴다. 그래도 더 안전한 선택지는 있다. 송어와 명태는 부드러운 맛과 기분 좋은 식감을 주면서도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몸에 더 부드럽다. 이 두 생선은 수은 함량이 낮고 건강에 좋은 지방을 많이 함유해 몸에 또 한 번의 부담을 주지 않고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위험한 교환의 게임이다. 한 가지 도박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며 때로는 숨겨진 결과가 따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숨어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 보호선이 된다. 상상해보라. 다음 도마 위의 생명체는 아마도 당신이 스시 뷔페, 해산물 만찬, 고급 뷔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세련되고 심지어는 고급스러워 보인다. 해산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이콘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드는 누군가에게 이 직미가 이미 언급된 위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위협을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른달랑어다. 이 이름이 경고음을 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경계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이 고기가 외가적인 전밀함으로 얇게 썰려 화려한 중심부로 등장하는 스시자리, 사교 모임에서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스시 나이트는 이제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신선함, 건강, 활력, 어쩌면 약간의 반항을 갈망하는 누구에게나 작은 의식이 되어버렸다. 그 반짝이는 짙은 붉은색 눈다랑어 조각, 그 유혹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있다. 평판과 달리 른다랑어는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품고 있을 수 있다. 후연받지 않은 눈에는 그냥 또 하나의 메뉴 선택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생선은 지구력으로 무장하고
바다의 그림자 속을 홀로 누비는 존재. 자신의 살 속의 조용한 위험을 숨긴 채 인간의 식탁 위에 오른다. 심해에서 생존하게 만든 바로 그 특성들이 가장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치명적 유혹이 되기도 한다. 이제 그 이유를 철저히 파헤쳐보자. 황새치와 마찬가지로 큼는 참치는 먹이 사슬의 산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생선보다 수은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황새치와 달리 큼는 참치는 흔히 생으로 먹히기 때문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젊고 면역체계가 강할 때는 간혹 생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박테리아도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생참치에서 비롯된 가벼운 박테리아 감염조차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다양한 기생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수은 노출과 박테리아 노출이 겹치면 노년층에게는 특히나 더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뉴판이나 라벨에 참치라고만 적혀 있으면 모두 똑같은 참치라고 오해하고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굽는 참치와 흰다라모는 수은 함량이 매우 높으며 보통 고급 스시용이나 프리미엄 참치 스테이크에 주로 사용됩니다. 맛은 뛰어날 수 있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가다라모는 수은 함량이 전반적으로 훨씬 낮은 편입니다. 참치에 대해 질문할 때는 그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맛은 풍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부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만 그 고소한 한 입 아래 숨어있는 위험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이들에 의해 쉽게 무시됩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스키프잭 참치, 마트 진열대에서 라이트 옵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수은 함량이 낮고 지갑 부담도 덜하며 부드럽게 부서지는 질감 덕분에 분량 조절이 거의 신비로울 정도로 쉽습니다. 참치 애호가와 돌봄이 모두를 위한 주의 한마디 혹은 경고 통조림 라이트 참치를 선택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주당 2번 이상 제공하지 말며 가능하다면 생선회보다는 완전히 익힌 것을 고르세요. 이는 사소한 조정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을 밝히는 불편한 힘을 가집니다. 이제 더 불안한 무언가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다음 물고기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혹적인 인기를 누리지만 뭔가 사악한 면모를 감추고 있습니다. 종종 알려지지 않았고 무시되기도 하는 사실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독성으로 뒤덮인 환경에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크에 올리는 단순한 행위조차 신뢰의 행동 혹은 부정의 행동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 고령자를 돌보고 있다면 이 위험은 더욱 뚜렷해지고 그 중요성은 분명하게 높아집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자신이나 돌보는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첫 번째를 누르세요. 이 불편한 진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두 번째를 누르세요. 아직도 함께 계신가요? 다섯 번째 물고기는 악명 높은 양식 연어입니다. 차가운 마트 조명 아래에서 광택나는 부자연스러운 분홍빛으로 맞이합니다. 가격은 거의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도전처럼 느껴지죠. 그 혜택으로 칭송받는 물고기의 가성비입니다. 때때로 가장 무서운 위험은 잘 포장되어 있고 기만적으로 꾸며진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모든 연어가 품질 면에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규제가 느슨한 칠레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양식된 연어는 단순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외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런 연어들은 좁은 수중 우리에서 빽빽하게 사육되며 저품질의 재료로 만든 사료 펠릿을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질병과 기생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어에게 항생제가 규칙적으로 투여되고 어떤 경우에는 살코기의 색을 내기 위해 화학 염료도 사용됩니다. 원래라면 연어살이 회색일 테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료 자체가 빛나 다이옥신 같은 산업용 독소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암,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더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장과 혈관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연어가 똑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에 대해 들으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양식 연어, 특히 자주 먹는 경우에는 건강상 이전보다 위험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야생 알래스카 연어를 선택해 보세요. 이 선택은 더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청정한 물에서 잡혀 어류의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가격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록에서 마지막 생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 다음 생선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위로의 원천이자 과거와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집에 대한 추억입니다. 요즘은 익숙한 요리조차 잠재적인 걱정을 동반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엌에서 평소처럼 메기 튀김을 하시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족의 주말 전통인 그 식사,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며 어린 시절의 따뜻한 행복과 가족의 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메기가 수입산이라면 어떨까요? 그 소중한 전통에 뜻밖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수입되는 메기 중 상당수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관리가 느슨한 양식장에서 기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질병이 번식하고 항생제와 화학물질이 혼탁한 물에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늘 도사리는 감염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무기이지만 많은 약품들은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슈퍼박테리아를 촉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남긴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출처의 메기를 먹는 것은 노년층에게는 슬며시 퍼지는 독을 삼키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월에 지친 면역력은 오염된 고기 속에 숨어있는 약물내성 박테리아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겐 단순한 소화장애로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지독한 병치레나 입원, 심지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값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 메기를 선택하지만 그 저렴함 뒤에 도사리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무시하곤 합니다. 미국산 양식 메기는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길러집니다. 더 엄격한 기준, 더 깨끗한 환경,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느 쪽 메기를 먹든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직 높은 온도의 조림만이 표면 아래 숨어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로를 주는 음식은 식탁의 평안을 가져와야 하지 위험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6가지 종류의 생선에 대해 나이가 든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 여우는 단순히 영양 표시를 넘어서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평온한 일상, 오랜 건강과 안락함을 바라는 소박한 희망에까지 닿는다. 이 목록에 오른 모든 생선은 단순한 식단이나 과학적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시도의 슬픈 현실을 알린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진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릴 때 특히 그렇다.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로 연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며 몸에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실 것이다. 아니면 익숙한 동네 식당에서 매주 늘 먹던 튀긴 생선을 기다리며 조용한 기쁨을 누리시는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두 분 모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에서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선택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쌓여가는 작은 습관들은 드러나지 않는 해로움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믿음 가득한 습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에는 조용한 슬픔이 깃든다. 증거는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소리 없이 스며든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런 현실을 알아차리고 염려하고 차라리 달랐으면 하고 바라는 것뿐이다. 그들이 점점 더 피곤해하고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고 더 자주 병을 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만이 원인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겪는 환경 어려움을 더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바뀝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도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영향력, 즉 도울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경고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어떤 선택이 위험을 수반하는지, 어떤 선택이 안심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배우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메뉴를 미리 살펴보는 건 걱정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나중에는 사랑이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라벨을 확인하고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모두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디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항상 답변이 끝났다는 표시로 생선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도 계속 식탁에 오를 수 있죠.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비록 또 하나 생각거리가 늘어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야생 어획 생선을 선택하거나 수은 함량이 낮은 종류를 골라보세요. 건강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도울 수 있을 만한 종류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매일매일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지만 뇌가 더 맑아진다거나 뼈가 더 튼튼해진다거나 아니면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돌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부터 시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라벨을 잠깐 유심히 보는 겁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아주 사소한 변화 한 가지만 시도해보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한 번의 선택 말이죠. 이를테면 알바코어 대신 연한 참치캔을 고르거나 할인 중인 양식 연어 대신 야생 어획 연어 한 토막을 집어드는 식입니다.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소소한 저녁 식탁 대화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많이 달라지지 않아도 말이죠. 변화란 좀처럼 폭풍처럼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오고 인내를 요구하죠.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느린 보살핌 말입니다. 때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전히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내 몫임을 깨달을 때 말이에요. 쉽진 않지만 여전히 가능한 선택들이니까요. 이것은 당신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까지도 정말 사소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작은 결정조차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잠시 멈춰서 이 생각들을 되새겨봅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년층이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할 6종류의 생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고등어나 삼치는 현명하고 영양가 높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은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메뉴에 낯선 이름으로 숨어있는 틸라피아 역시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아하다고 칭송받는 항세치 역시 그 겉모습 아래의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스시와 사시미에 흔하게 쓰이는 아이트나와 큼는다랑어도 예전만큼 몸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식 연어의 진짜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길러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입 매기는 눈에 띄지 않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생선도 해로워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밝혔듯이 각각은 나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숨겨진 수은, 염증 혹은 남아있는 박테리아의 위협과 같은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끼 식사가 실은 우리 일상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장기들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위험이 머지않아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이 물고기들을 자주 먹으며 그 아래의 토살인 위험을 모르고 지나친 적이 있나요? 이 물고기들 중 일부가 마치 오랜 세월 제 가족 식탁을 지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식탁에서 흔한 반찬이었던 적은 없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 하나하나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담, 고민, 그리고 혹시라도 붙들고 있는 더 안전한 대안들까지 다 궁금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를 엮어가듯 우리의 경험들을 연결해 봅시다. 여기 모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스쳐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궁금증과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으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마음을 움직이거나 불편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알게 된 사실을 꼭 알고 가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홀리스틱 헬스를 구독해보세요. 이곳은 친절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매일의 피난처입니다. 영양, 정신적 취약함, 그리고 삶 곳곳에 잔잔히 울리는 선택의 결과까지 우리는 매일 직면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답을 찾고 있든 누군가 소중한 일을 위해 답을 구하고 있든 올바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시혜가 아니라 알아보는 마음에서 드리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지를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때문에 이 경보들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갈수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그림자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을 언제 어디서 무엇이 기다릴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지키세요. 저는 다음 챕터를 위해 여기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에 들려주세요.